후지하고 아래는 시원했는데 볼륨 매직 이제 C컬이 요즘엔 그다음 뿌리 볼륨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 고객들이 자꾸 저 원장들한테 부탁하는 게 예. 이제 손님들이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뿌리 볼륨 살리고 밑에 조금 많이 들어가게 하는 스트레이트를 원한다라고 볼륨 매직을 이야기하거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막 그냥 라운드로 이렇게 볼륨 매직 하기는 조금 이제 그 시대가 지난 것 같아. 그러니까 라운드로 하는 거는 그냥 그 스트레이트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세팅, 그러니까 매직 세팅 이런 거는 원활하게 잘하고 계시고. 예, 매직 세팅은 예. 네, 그거는 잘하고 있고 그냥 연화는 이제 어느 정도 잘 보고 계신다 그죠? 근데 이게 예. 애매한 게 있잖아요. 네. 그냥 이제 그렇게 뭐고 연모 말고 그냥 가늘고 뭐 힘없는 모발은 예. 그냥 뿌리하고 겉에 하고 약을 조금 이렇게 그에 맞춰갖고 해놓고 한 20분 있다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조금 달라져가 연모 정도 돼가지고 좀 네. 힘 있는 거 예. 야를 이렇게 연화를 팍 시켜갖고 했는데도 살아나죠. 살아날 때가 있고 또 네. 너무 죽어버릴 네. 때가 있고 뭐 아. 버시거리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과연화되면 일단 네. 그 세팅 이런 거라든 디지털하게 되면 이제 텐션이 들어가서 그게 쫙 뻗은 그러니까 연화가 쭉 늘어난 상태에서 와인딩이 되면 이렇게 퍼석퍼석거리는 경우가 있고 또 곱슬이서 퍼석퍼석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일단 연화를 하는 거는 저한테 배우면은 확실히 확립이 돼서 그 다음부터 편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단을 보통 그러니까 한 사람 머리를 가지고 한 10명의 원장님을 다 이렇게 진단을 보라면 다 다르게 볼 거예요. 진단이라는 거는 내가 약을 뭐 쓰고 어느 정도 보고 열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위해서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의로 정하는 거야. 이제 원장님 각자 이건 이렇게 하면 잘 나오고 시간을 빨리 하고 안 상하고 가장 건강한 연화를 보겠다 하는 게 이제 진단인데 의외로 이제 판단 미스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판단 미스가 일어났을 경우는 이때까지는 연화를 조금 더 시간을 보거나 빨리 나오다 헹궈버리는 게 단데 이제 요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화를 이제 끊을 수도 있고, 연화를, 좀 덜 봤다 싶으면 샴푸실에서 다시 연화를 보는 방법, 요거까지 제가 다 가르쳐 드리니까 연화에 대해서는 보통 교육을 받고 가면은 연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어요. 그 연모든 어떤 손상, 탈색 모발이든 연화는 스트레스가 없고, 그러니까 연화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약제는 어떻게 쓰고 계세요? 약제는? 약제는 이제 강모용하고, 예. 내가 저기 보통모하고 그 물약, 액상약. 액상약, 예. 그 세 가지 갖고 하는데, 예. 액상약은 뭐 타입은 뭐예요? 건강 타입? 건강하고 손상. 보통. 그럼 손상모는 없어요, 여기는? 그게네. 예. 그다가 그냥 LPP를 타가지고. 이게 옛날 우리가 많이 저도 이제 미용을 30년 하다 보니까 미용 10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이 열펌이 이제 약간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약 하나를 가지고 발라놓고 좀 시간 있다 또 바르고 총 20분 보는데 뿌리 발라놓고 중간 발라놓고 끝까지 바르는 방식으로 썼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모만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손상모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LPP든 PPT든 이거는 이제 보통 약제에 지금 원장님이 쓰고 있는 약제에 손상모를 만들기 위해서 그 희석액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그 약을 희석시키는 대신에 환원이 덜 돼요. 그러니까 빨리 풀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다음 또 그 판단 미스에 의해서 연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손상모 약을 써주는 게 좋아요. LPP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LPP랑 PPT 사용을 하면은 은근히 연화가 안 되는 경우, 아주 손상모는 괜찮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연화 볼 때 같이 또 그러니까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손상모 약을 하나 더 이제 사면 돼요. 그래서 강모용하고 보통은 치워버리고 손상을 쓰시면 돼요. 네, 손상을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약 타입은 항상 두 가지 갖고 강모용하고 손상모하고 두 개 희석을 해버리면 보통모가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 액상 타입은 연화를 하다 보면 뻑뻑한 거 이제 그 매직 이런 거는 쉬운데
세팅 이런 거 이제 연화 보기는 액상이 쉬워서 이거 액상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액상은 무조건 있는 게 좋고. 그러니까 타입을, 그 액상약하고 크림약을 해가지고 액상은 이제 그 물약으로 치고 크림은 이제 뻑뻑하게 치고 같은 액상약의 건강약이나 그러니까 강무용 썼으니까 그냥 크림 타임의 강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제 힘인데 단지 이제 크림은 뻑뻑하기 때문에 도포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많이 할 수,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액상 흘러버리기 때문에 액상약이 좀 덜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또 따지고 보면 똑같은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타입에 따라가지고 크림하고 액상하고 그냥 분리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교육을 하면, 크림약을 강무용하고 손상모하고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담수할 때 이제 우리가 판단 미스에서 담수, 그러니까 샴푸실에서 우리가 연화를 한 번 더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왜냐면 염색 모발 같은 경우에는 엄청 검은 머리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머리가 푹 죽은 것 같은데 하고 나면 펄펄펄 사는 경우가 연화가 들이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샴푸실에서 테스트를 이제 컬 테스트 보면서 그 안에서 액상약으로 다시 하는 작업을 저한테 배워가실 거예요. 그래서 액상 타입의 건강은 꼭 하나 있으면 되고 요렇게만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 원장님이 쓰고 있는 약재에 그 크림 타입의 손상모만 하나 더 구입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약 쓸 필요 없고 원장님 약에서 쓰시면 되니까 약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약재는 보통 얼마 정도짜리 쓰세요? 아주 가격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네. 그게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보통 그 원장님들이 가격대가 한 25,000원 정도를 쓰시는 게 가장 그냥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저렴한 것도 있고 뭐 가격이 떨어져서 뭐 떨어진 거는 상관없는데 한 10,000원대는 조금 뻑뻑한 게 있어요. 약간 결감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한 25,000원 정도가 가장 보면 재료상들이 그 약재에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양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원장님이 세팅하고 이래가 연화를 이제 잘 보고 있는 겁니다.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매직 세팅을 잘 하고 있고, 근데 매직 세팅은 그러니까 매직을 하면서 끝부분에 항상 세팅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장님 손님은 이제 단골이 세팅 매직 하시는 분들은 계속 세팅 매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에 이제 세팅 매직 했던 부분이 자라서 다시 세팅이 또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도 컬이 항상 잘 걸리고 뭐 크림 걸린 적은 없고. 잘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진단할 때 매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손상이 많이 됐을 거다 이래가지고 판단 미스에 의한 거니까 그 이제 담수할 때 배우는 그거를 이제 첨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과연화돼서 머리가 너무 컬이 지지지하게 나오는 게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요 근래에 많이 좀 이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거는 이제 그럼 이제 많이 나왔을 때 항상 그 교육할 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 경우는 보통 원장님들이 이제 연화를 보면 건강한 연화라는 거는 보통 요즘에 그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이제 용어가 이제 건강한 연화를 보라는데,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 펌 할 때도 꼬불꼬불한 펌 하려면은 얇은 거로 해가지고 같은 약을 요즘 멀티펌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멀티펌 쓰면은 가는 거 해가지고 조금 더 오래 놔놓거나 아니면 굵은 펌은 좀 많이 나오겠다 싶으면 빨리 시간을 끊어서 나오는 경우가 주로 원장님들이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듯이 연화를 발라놓고 우리 테스트 컬을 볼 때 보통 이렇게 로트를 그 테스트 컬은 뭐로 어떻게 하세요? 일반 파마요? 아니 지금 일반 파마 이야기 끝났고 이제 테스트 완전 연화를 했잖아요. 그럼 테스트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연화 테스트. 이게 만져보거나 아니면 당겨보거나.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매직을 많이 했을 때 보통 보면 이제 그때는 머리들이 원체 건강 머리들을 당겨보는 방식을 많이 썼거든요. 그거는 요즘에 해당 사항이 없어. 그건 쓰시면은 크림이 많이 걸리니까 아예 그건 하지 말고 그 로또로 테스트 컬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아마 편할 건데, 내가 이 손님이 C컬을 원하실 경우에는 C컬을 그대로 굵기를 그냥 아예 테스트 컬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하거나 오늘 이제 저한테 배우는 거는 그냥 이렇게 움켜쥐면서 원하는 이렇게 움켜질 때 움켜지면 이렇게 컬 느낌이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컬 나올 때 C컬 크기에 따라 갖고 연화를 멈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만약에 C컬 정도 할 거 멈췄을 때 C컬 느낌이 딱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 C컬이 연화 끝나고 만약에 컬을 S컬 좀 잠가면은 완전 꼬아서 이렇게 딱딱 눌려봤을 때 그 컬이 유지되는 그런 테스트 컬을 저한테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 굵은 걸 하고 싶을 때 너무 잘게 나오거나 너무 바슬거리는 느낌이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테스트 컬 할 때와 연화할 때와 그 다음에 곱슬들 매직을 했는데 곱슬 밑에는 부시시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롱을 말아놓고 한번 이렇게 플랫 아이롱 예. 매직기가 과면 이렇게 풀어주는 걸 와인딩 할 때 배우실 거예요. 와인딩 할 때 그거 하면은 그런 증상은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남자들 아이롱은 하고 계십니까? 예. 남자 아이롱은 짧으니까 무난하게 그냥 편하게 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남자 아이롱 정도 하는 거면 아이롱을 좀 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 아이롱인데 이제 곱슬인데 악성 곱슬인데 뭐 컬 내주세요 그런 것까지는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한테 배우시면 그게 이제 아이롱은 이제 그냥 이제 머리가 뻗어 있는 머리를 컬을 낸다는 개념을 하셨을 건데 요즘 모바일 머리들은 이제 가르마 펌을 해달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가르마 중요한 게 아니고 반질이하면서 시컬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객들이 머리가 반질반질하면서 약간 들어가는 걸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롱을 할 때 그러니까 컬이 나오면서 반지리하게 나오는 요게 두 가지 작업하는 것까지 이제 와인딩에서 배우시면 거의 이제 남자들 머리는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한테 꼭 배워야 되는 게 연모들 테스트 컬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그 원장님은 저한테 꼭 배우고 싶은 거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 뭐고 네네. 내가 가발로 연화해가지고 웨이브를 좀 해봤거든요. 네네. 돌리지를 못하게 돼요. 잘. 아, 그거는 이제 와인딩 할 때 저한테 배우시면 그게 되고. 잘 못하고. 아, 자꾸 이제 걸리죠. 예. 그게 뭐냐면 각도가 처지거나 또 그다음에 한 바퀴 돌 때 이제 뜸이라는 거는 다 마르고 다시 돌아가고 그거는 이제 배우시면 돼요. 몇 바퀴까지 돌리세요, 원장님? 두 바퀴까지는 돌려봤는데 세 바퀴는 못 돌리게. 세 바퀴는 이제 스파이럴로 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스파이럴을 또 저한테 배우시고 하다 보면은 잘 돌아가 이제 두 바퀴 세 바퀴 잘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안 돌아가면은 억지로 돌리다 보면 힘 빠져요. 그럼 네. 바로 스파이럴 컬로 바꾸시고 그리고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저한테 배우시면 되고 일단은 컬 이제 많은 거를 저한테 배우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시시하지 않게 나오는 결감. 그 다음에 연화. 예. 또 특히. 근데 네. 이제 제가 요즘 네. 이게 세팅을 해달라 하면은 로또로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하면은 뿌리가 네. 그 일반 펌처럼 얼마 못 가서 뿌리는 가라앉잖아요, 그죠? 아, 그 아이롱을 뿌리 해놨는데. 아니, 그게 세팅으로. 네, 세팅으로 뿌리를 안 들어가지죠. 근데 이 손님들이 네. 이게 내가 이게 뭐고 네. 이게 롤로 세팅을 좀 하거든요. 아, 예. 그럼 뿌리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안에까지 다 들어가게 해주고. 해달라 하는데 그래 그거 해가지고 내가 2만 원을 더 받거든요. 뿌리를 넣어가지고. 네. 무슨 뿌리였는데 일반 뿌리? 아이롱으로. 그러니까 아이롱 뿌리. 그래서 내 세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이롱 하는데 뒤쪽에 이상하게 네. 위쪽으로는 잘 사는데 가르마 돌아가는 데가 네. 그 왜 안 살까요? 아무 말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롱을 했는데 뿌리를 하고 지금 그 세팅까지 같이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뿌리 살리고 세팅을 많은가 봐요. 예. 그러면 왜 안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위에는 이제 공중에 이제 보이니까 이제 그 뿌리 해놓고 이제 말아도 이제 이게 수분이 안쪽으로 안 치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겹쳐 있잖아요. 쉽게 겹쳐 있으니까 이게 이미 다 드라이 해놨는데 이제 그 분무기를 수분 뿌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절대 안 나와. 그런 경우에는 아예 지금 만약에 그런 경우 위에는 잘 나왔으면은 제끼고 하고 난 뒤에 다시 양 그렇게 했는데 따로 다시 뭐 아이롱을 하긴 힘들어지잖아. 아니 아이롱을 전체 할 필요 없이 세팅 말아놓고 그 작업하고 죽었다 싶으면 로또 아웃 하고 난 뒤에 뿌리 쪽에 다시 수분을 살짝 넣어갖고 아이롱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게 뒤통수만 따로 이제
손에 수분 묻혀갖고 안쪽에 수분 발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하면 안 나와요. 네, 수분 다 네. 마른 상태에서 공중에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아예 그냥 손에 수분 해갖고 이렇게 싹 두피 쪽에 우리가 그 해야 되는 그 부분 연화는 잘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뿌리가 예. 위에가 살았으면 그 안쪽에가 다시 아이롱을 잡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해놨는데 이거 로또를 말았잖아. 로또 이제 그 세트로 말아놨잖아. 그게 이제 막 수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수분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이제 그 수분이 분무기 뿌린 거하고 똑같았잖아. 아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풀린 거야. 네. 그러면 다 끝나고 로또 아웃 한 상태에서 다시 손에 수분해가 뿌리만 이해되셨죠? 예, 예. 그러면은 그 증상이 아예 뒤에도 빵빵하게 나와요. 그렇긴 해. 네. 그래 내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밑에 뭘 하나 받쳐놔도 아, 그래 백날을 그래도 안 되네. 그래 내가 네. 얘기했잖아. 그 로또 수분에 의해서 안쪽에 이제 수분이 가버린 거. 이게 열펌은 뭐냐면 수소결합이 돼 수분을 날려줘야 된다. 날린 상태에서 다시 그 수분이 들어가면 다시 제자리 결합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수분해서 그런 경우는 아예 뿌리만 위에는 잘라서 뿌리만 하고 안쪽은 로또하고 다 하고 난 뒤에 아이롱은 다시 잡으세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든지 위에가 잘 나왔다면서 예. 위에는 뿌리 잘라서 위에는 그대로 위엔 잘 가시고 살아요. 그러면 안쪽은 그냥 나중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작업하지 마세요. 두 번 작업하면은 그냥 마지막에 한 번 작업하는 것보다 덜 나옵니다. 한 번 다시 물 뿌려가 하는 것보다는 위에만 아롱 말고 세트로 말고 이제 로또 하고 그 중화하기 전에 안쪽은 다시 수분 묻혀가 하셔야 됩니다. 안 묻히면 안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거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예, 되고 또 그리고 내는 이제 아니 내는 정확하게 배우고 싶이 연화하고 이제 뿌리 그 제대로 좀 살리는 거 하고 예. 그 정도 하고 아이로 그 로또 돌리는 그거 예. 제대로 알고 싶어요. 예. 그건 좀 그러면 지금 5회차로 지금 그 교육을 받으면 3시간씩 교육을 받으실 거 예,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면 원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와인딩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예. 보고 이제 바로바로 써먹어야 되니까 다음 주 오셨을 때는 연화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장님 약을 들고 오셔갖고 가발을 보고 가발을 하면서 이제 내가 하는 그 스킬 전체하고 원장님에서 약간 고쳐야 될 부분 해가지고 가미해서 이제 테스컬까지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연화는 다음 주에 꽉 잡을 거고 3회차는 이제 혹시 원장님이 이제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와인딩을 하나하나 이제 그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바쁘시면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교육이라 내가 이제 아주 이제 초짜다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 정도 말아가 계속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 원장님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내가 화면을 이제 봐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그 요까지 해가지고 3회차까지도 이제 로또로 이제 그 원장님 와인딩 하는 걸 이게 하루 만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3회차까지는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제 4, 5회차는 이제 제일 좋은 게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손님 머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모델을 모시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자기는 그냥 가발로 하는 걸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가발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원장님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이제 4, 5회차에 원장님이 안 되는 모발을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 뭐 가발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제 와인딩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들어가시든지 그거는 이제 원장님이 아니면 나는 막 그냥 와인딩은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으니까 뭐 3회차부터 나는 아예 그냥 그 사람 머리로 하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을 계속 하시니까 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1, 2회차까지만 이제 첫날은 와인딩에서 하는 거하고 둘째 날까지 와인딩 하면서 연화까지 보는 걸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교육하면서 이제 뭐 이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거는 15시간 교육을 받는데 원장님이 이제 뽕을 다 뽑으셔야 돼. 저한테 뽕을 다 뽑아가셔야 되는데 예. 그걸 저를 들들들 볶아가지고 뽑아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원장님이 내가 보면 대충 이제 봐도 이제 원장님이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이거를 질문하면 안 되지 않을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까지 모른다면 쪽팔린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전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원장님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면은
너무 심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원장님은 이거는 알아들으셨어요 하고 내가 물어보면 혹시 왜 이 질문을 안 합니까 물어보면은 이 질문을 해도 될지 몰라서 뭐 안 했어요 하는 분도 있는데, 전자가 나요. 별거 아닌 거라도 다 물어보셔도 돼요. 하다가 뭐 막말로 일반 뭐좀 부족한 부분도 물어보셔도 되고, 혹시나 헷갈리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이론 같은 거 물어보셔도 되고, 다 물어보셔도 되니까 뭐 편하게 저를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15시간 정도. 그러면 오늘은 혹시 열펌 원리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는 없으시면 바로 와인딩 들어가고. 뭐냐, 그냥 늘 그냥 머리에 그냥 이리저리 뭐 그런 생각도 안 해보고 예. 뭐 작업을 해놔놓으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미용이 한 20년 이상, 10년 이상 지나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응용이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열펌은 이제 약간 기본이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연화라는 게 모발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와인딩을 해가지고 중화를 딱 해야 되는데,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중화에서 안 되는 거예요. 중화가 뭐냐면, 우리가 주로 보면 가수로 이제 열펌을 중화를 하는데, 한 7분 이제 보통 화학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7분을 보라고 이제 기준을 정해 주신 거야. 우리 미용사들이 정한 게 아니고. 그랬을 때 가장 모발이 안정된 상태에서 손상이 안 되고 컬도 유지가 제일 잘 되는 기준이 7분으로 나와서, 더 봐도 되고 덜 봐도 되는데 7분이라 나와 있는 요거만 이제 잘 이용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와인딩을 다 끝나고 이제 로또 아웃된 상태에서, 로또가 아니고 와인딩 끝난 상태에서 찍찍이 되는 거 안 하고 바로 중화를 하셔도 컬이 유지가 됩니다. 요거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원장님은 세팅하고 난 뒤에 보통 이렇게 컬 아웃하고 이제 로또를 말거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제 세팅기는 일반 그런 게 아니고 스마트폰기로 하니까 네. 로또가 말려져 있어요. 스마트폰기는 뭐예요? 그거는 직폼기네. 직폼이구나. 직폼기로 나온 거구나. 그럼 그거는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요? 140도. 약하다, 그죠? 이게 찌개를 꼽아야 돼요. 찌개를 꽂아도 열이 또 나오고 두 가지 다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로트로 감고 위에 위에 클립으로. 맞다. 그렇게 끼우면 안 나오는 건 없어요. 네, 그게 좋겠네. 그거는 이제 잘 나왔네. 어제 봤는데, 언제 기계들, 그게 어디 기계죠? 거기가 어디 거더라? 오래된 기계인가? 오래 아니에요. 이거 뭐고. 알게 하더라. 직폼기로 나온 게 이제 찌개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연화폼으로 해도 되는 걸로. 이게 여기 연화폼 해도 돼요. 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 세미나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과연화를 주로 많이 하겠다. 연화를 확실히 돼야지 그 온도에 의해 나오니까. 그 연화를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겠어요, 원장님은. 그러니까 아이롱을 할 때는 그 연화 느낌을 테스트 컬을 조금 더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도 140도에 나오긴 해요. 연화가 들 때도 나오긴 지금 과연화 그 정도 안 가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통 기계에 따라가 연화 보는 원장님들이 스타일들이 틀려요. 조금 더 연화를 요 정도에서 기본이 끝나도 되는데 조금 더 보는 분들이 보통 보면 연화 세팅 기계가 열이 약간 약한 분들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과연화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다음에 왔을 때 약간 거친 게 있어요. 모발이 약간 거친 게 있다는 거는 내가 연화를 좀 과연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연화가 더 되고 덜 되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손님이 왔을 때 리턴 됐을 때 만졌을 때 잘라내지만 잘라낼 정도로 약간 머리가 강화돼 있던가 그러면 안 좋으니까 일단 연화를 조금 줄이시거나 알칼리 강무용 그거를 조금 빼셔야 돼요. 그거는 연화할 때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원장님은 어때요? 그 결감은 괜찮아요? 이게 좀 괜찮은데 이번에 한 사람이 좀 이게 봤을 때 이게 조금 처음에 했을 때 좀 덜 된 것 같아. 이게
그래가지고 연화가, 예. 응. 그래갖고 다시 했는데 재탕하셨네. 재탕하셨는데 너무 된 것 같아가지고 아유. 보실보실거리는 거 나왔는데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때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화가 많이 됐잖아요. 네. 연화가 많이 됐다 싶으면은 그 기계에 열을 줄이셔야 돼. 아, 열을 줄이셔야 돼. 예. 연화가 많이 됐을 경우는 열을 무조건 줄이셔야 돼. 기계 열을 많이 줄이시면 그 증상은 좀 없습니다. 그렇고 남자들 그 지금 아이론 펌핑 하신댔잖아요. 예. 그러면 이 리텐더가 왔을 때 그 결과는 어때요? 언니 손님들이 말하는 게 있잖아. 이렇게 머리가 손상이 좀 됐어요라든지 머리가 빗질이 안 돼요라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 이 웨이브 내는 거 말이죠. 예, 예. 아니 내가 이제까지 네. 안 했었거든요. 네. 그게 얼마 전부터 내가 이게 아. 웨이브에 관심 가져 이제 두 사람을 해봤어. 아, 그렇구나. 예. 이제 두 사람을 했는데 예. 두 사람 다 좋아요. 아, 좋은데, 결과는 괜찮아요? 예, 한 사람은 너무 약하고. 얼마 됐어요? 다시 리턴디가 오셨어요? 예, 와가지고 처음에 그 사람이 이제 했는데 예. 이렇게 아이롱이 작은 거가 없어갖고 그냥 드라이폼으로 해드렸는데 이번에 와서 웨이브를 했는데 아니 내 마음에는 들어가 갔어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한 분은 두 번을 잘랐는데도 아직까지 예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이제 그 원장님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 사람이 그 연화를 과연화하고 있구나, 좀 과연화가 아니 그게 충분히 연화를 잘 보고 있고 이거를 지금 내가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어차피 잘라버렸으니까 끝에 이제 열이 셌는지 과연화됐는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내일 다음에 왔을 때 연화를 하면서 보충을 하면 되고, 이제부터 이제 원장님이 그 교육하는 내내 많은 사람을 해봐야 돼요. 많은 손님들 오시면 무조건 열폼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왜냐면은 그래야지 교육하는 내내 그 사람이 다시 리턴 됐을 때 어떤 느낌인 걸 알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손님을 다시 한번 오시라 그러셔야 돼. 그리고 결과물을 보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분이 있네. 이제 매직을 이제 우리 집에서 안 하시는 분인데 이제 한 1년 전부터 우리 집에 이제 매직 2번을 했는데, 매직은 이제 내보고 매직은 참 다른 데보다 이렇게 잘한다 그러는데 끝에 그 웨이브를 내달라 해가지고 탈색을 해가지고 너무 손상된 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도 힘들어 그거는. 근데 내가 그거 뭐고 아이롱 굵은 걸로 이렇게 웨이브는 내드렸어요. 내드렸는데 이쁘지가 않아. 당연히 그거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이게 왜 건강한 연화를 해야 되냐면, 연화라는 거는 이제 연화라는 거는 환호 이렇게 마디마디 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굵은 컬을 하기 위해서는 100개의 마디 중에서 굵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탄력이 있는 시컬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한 5개, 아니 50개만, 반만 끊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굵은 컬이 나오는 거고,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똑같은 길이 C컬을 하려면 그 정도는 50%만 끊으면 되는데, 이거를 이 길이를 S컬, 그 두 바퀴를 만다 그러면은 조금 더 꼬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모발이 더 후들후들한 상태에, 부드러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 꼬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 80개를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탈색된 모발 자체에 이제 그 안쪽에 있는 간충물, 모발이 둥근 모발 안에 이제 꽉 차 있는 단백질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다발들이 안에 있는 섬유다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이게 다 하나씩 다 빠져가 몇 개 없어. 몇 개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100개의 이거 마디가 없는 거예요. 없고, 기본 한 30개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굵은 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두 바퀴가 아니고 컬이 자잘한 컬밖에 안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뻗어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우리 자체부터 기대치를 크게 가져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그랬잖아, 마디가 많이 끊어져 있는 거는 컬이 많이 나오는 웨이브가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탈색 모발은 이미 마디가 다 끊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C컬 만든다면은 솔직히 바보짓을 알고 있네. 그게 형태 유지가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처음부터 말리는 것보다 엄청 공들여서 말려야 돼요. 그러면 그 탈색 모발은 뭐 한 3바퀴 정도, 같은 길이라도 3바퀴 정도 많은 정도의 컬을 내준다라고
꼬불꼬불한 컬밖에 안 나오고. 그래, 우리 쉽게 말해서 손상물이 오면은 잔 컬은 잘 나오는데 굵은 컬이 안 나오잖아. 예. 그렇듯이 탈색 모발도 그 이미 손상된 그 잔컬 나오는 머리로 되어 있는 거. 열폼이라고 모든 게 만능은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돼. 기본 되어 있는 건데 일반 폼보다 훨씬 더 극대화돼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게 열폼은 극대화돼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곱슬머리에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게 열폼이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굳이 막 엄청나게 이 머리가 뭐 3바퀴 정도 나오는 곱슬한 컬이 나오는 머리를 굵은 시컬 나오는 걸로 우리가 막 모험을 하시면 안 돼. 그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아예 그런 기대치를 손님한테 주시면 크렘 자체부터 상담에서 크렘이 걸려요. 원장님들이 오시면은 일단은 그 상담에 크렘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이 열폼이 너무 잘 나오는 케이스, 내가 이때까지 일반 폼을 안 낸 머리들이 나오니까 너무 이 원장님의 기대치가 높아져요. 그러면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의 우리가 진단을 물어보고, 진단이 뭐냐면, 먼저 굵은 컬이 잘 나왔던가요? 컬이 잘 풀리던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까지 해왔던 이 사람의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우리가 그 기술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지. 이 사람이 오래된 그 머리 경험치를 가진 사람을 가지고 뭐 자기는 이때까지 그 10호 컬밖에 안 나오더라 했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했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뭐 1호 컬을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크림이 된다는 거니까. 열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10호 컬을 해가지고 항상 잘 나왔다라면 8호 컬 정도 내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진단을 해가지고 그 손님들한테 가야 크렘이 안 걸리지. 만약에 15컬을 한 사람을 1호컬을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만약 했어. 다 풀려버렸어.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그 어머니한테 그런 모발을 해줘. 그런 스타일을 해준다 해가지고 완전 그 돈도 환불 해주고 그 집에 딸이 전화 와가지고 쌍욕을 하고 이랬다 하더라고. 그거는 이제 내가 그랬어요. 약간 상담에 조금 문제는 있었던 것 같고, 싸가지 없는 딸년이 그런 거는 그냥 잊어버리라. 상담을, 저도 이제 오랜 세월 해보니까, 처음에 열폼을 했을 때 많은 좋은, 이쁜 케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되는 머리를 이렇게 잘 나올 것처럼 말해가지고, 크렘 걸린 적도 많아요. 그래서 진단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모발들로 왔을 때, 항상 내가 원장님보다 빨리 열폼을 접했을 뿐이지. 그리고 내가 이론을 좀 잘 알고 있고, 많은 케이스를 가진 거를 이제 15시간에 원장님한테 다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다 체크를 하시거나, 적어 놓거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 용어 한마디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다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교육 내내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적는 기법이 적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보면서 다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듣고 있는 분만 있어요.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상 교육에 3회째, 4회째 똑같은 걸 해도 잊어버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원장님 나름대로 기억을 해요. 어떤 분들은 또 계속 녹음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 녹음 그거를 또 다시 듣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원장님 활용을 하셔가지고 다 받아들이기 바래요. 그래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내 유튜브 들어가면은 내가 이때가 해왔던 그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영상이 많아서 문제는 한데 보시면은 그때 한 게 요거구나라고 다시 되는 경우는, 아니면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교육 끝나도 오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따로 혼자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서 못 해줄 수 있지만, 원장님이 하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항상 교육이 15시간으로 끝난다 생각하시지 말고, 영원히 이제 아이롱 잘할 때까지 도와준다 생각하시면 원장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또 혹시 또 물어볼 거, 교육에 대해서. 아니, 그렇긴 해. 네. 뭐, 이렇게, 제가 이제까지, 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제 미용을 시작해가지고 한 2년 돼 가는데,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면 아들 같이 오세요.
다음 주부터는. 같이 와도 돼요. 왜 같이 오세요? 왜? 그러니까 교육비냐는 그 사람이 왜 다른 원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식구잖아요. 네. 같이 오셔도 돼요. 같이 와도 돼요. 네, 같이 옆에서 듣고 그러면 그 사람 그 아들이 이해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같이 오세요. 아깝잖아. 그렇게는 걔는 이제 그 네. 뭐 이가자 같은데 네. 이가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음. 보니까 내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동안 그냥 일을 안 하게 했는지. 그게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미용은 그 원장님들이 저한테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 원장님들만 오세요. 왜냐면 디자이너들은 안 오세요. 왜 안 오냐면 원장님들은 이때까지 다 알아. 다 아는데 어디 가서 다시 그 경력 작은 사람한테 기초부터 배우기는 또 힘들어. 솔직히 우리는 그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근데 미용사들은 아직 기초를, 그러니까 그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론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거기가 너무 또 그 틀에 갇혀가지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원장님은 노하우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누구한테 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정리해서 이게 응용이 사실은 그러니까 노하우는 가지고 있는데 응용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그 디자이너들은 뭐가 문제냐면 너무 교육이 있으니까 아웃라인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옆으로 파생이 안 돼. 자기만의 노하우가 없어요. 노하우가 안 생기기 때문에 엄청 빨리 가는 거 같죠? 근데 벽이 많아. 우리 그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큰 데에서 있다 왔잖아요. 그러면 그 큰데 그 모든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기술은 일반 펌, 커트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막 이게 체계화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열펌을 가지고 이론은 아주 얕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유튜브 보면은 이론 이야기하면 이 얕은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열펌은 큰 줄기 하나예요. 큰 줄기 하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기서 조금만 틀어주면 그게 엄청 내가 이거 노하우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장님들이 오시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정립만 시켜줄 거예요. 그 정립을 시켜준다고 생각하시고, 이 그 아드님이 배우는 거, 뭐 이가자든 거기서 배우는 거는 기초를 다지는데 너무 기초를 다져가지고 본인만의 노하우가 없어져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론을 내가 한 번씩 막 그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뭐 중화라는 거는 뭐 우리 그 가지고 있는 등전점으로 온다 뭐 이런 이야기 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모발이 가장 안정된 상태로 오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선생님들은 그런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것만 계속 배우다 보면 그 또 이론 가르치는 그 강사들이 또 뭐가 문제냐면, 내가 그 사람들 잘못됐다는 게 너무 기초만 하니까, 기초만 하고 막 이론을 너무 다지니까 우리처럼 경력 오래된 사람들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 사이리즘이라가 사이리가 왜 스트로크 엄청 커트 잘하는 기억납니까? 그 원장의 스트로크 컷을 배우고 싶었는데, 이 그 강사님이 뭐가 문제냐면, 내가 봐서는 가위지는 법부터 가르치는 거야. 우리 원장들은 10년 넘게 그 가위질이 손에 익어져 있는데, 손에 익었다는 거는 그 근육으로 맺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사이리 그 원장님은 그 자기만의 그 가위치는 법을 다시 배우라면 우리는 못 배워. 나도 못 배워요. 손가락이 뭐 아파 죽겠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가르칠 때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해서 약간 보충만 시켜줍니다. 그래도 잘해. 우리가 솔직히 말 커트 기본 안 배워도 잘 내잖아요. 단지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게 뭐였지? 이럴 때 그거만 이제 누가 한번 이렇게 톡 털어주면 돼. 여기 요 자세에서 약간 여기 틀렸습니다. 그거만 탁 터주면 물고가 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열펌도 똑같습니다.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시 체계로 돌아간다 생각하지만,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이제 확립화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막 이 많은 줄기가 막 엄청 많은데 큰 줄기 하나를 지금 아직까지를 토대화 못 시켰다 보면 되고, 지금 우리 그 아드님은 이게 줄기를 만들고 파생되는 걸 아직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면서 그걸 다 잡아드릴게요. 잡아드리고, 혹시
중화가 뭔지 그 펌이 뭔지 기본 이런 아주 간단한데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으면 항상 물어보시고 헷갈려 하시지 말고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었죠? 왜 그렇죠? 이때까지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 적어 오세요. 적어 오셔가지고 어디 가서 못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겠던 거를 다 적어 오신다 하면서 하는데 다 몰라. 다 우리 오래된 그 경력자들은 다 몰라요. 그리고 일반 명사들도 물어보면 몰라. 우리 실장님한테도 내가 한 번씩 그 이런 데에서 물어보면 자기 스스로 이야기는 대충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본인도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게 인지가 되는 거는 응용까지 되면 인지가 되는 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네. 내가 미용실에 가가지고 그냥 가서 그 네. 기술만 그래. 우리 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어깨 넘어서 배우는 이제까지 공부했잖아. 그래갖고 하는데 예. 뭐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냥 예. 우리가 그 터득해가지고 그게 맞아요. 뭐 이런 이렇게 왜냐면은 얘기하니까. 우리가 20년 전 이래 다 어깨 넘어서 하는 이제 교육을 뭐 어쩌다 보면 예. 미용 이렇게 갔는데 이제 솔직하게 제로상에 이 약을 하나 팔아물라니까 이론을 대입해가지고 꼭 이것만 이루어진다란 식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참 나쁜 이야기인데 그러면 요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장님들의 눈을 더 가리기 시작해요. 제로상들이 이거를 이론을 정확하게 이렇게 토대로 해가지고 다 풀어내는 방식이 아니고 한 이론을 그를 가지고 이렇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만 해야지 나온다라는 거 이야기를 그 약을 파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도 이렇게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제로상에서 강조를 해야 팔잖아.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선생님 저기 있잖아요. 예. 이 세팅으로 10번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경화. 경화. 모발이 있잖아요. 네. 그 유튜브 보면 모발이 경화됐다는 거는 모발이 수분이 다 빠져나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곱슬도 수분이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약이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게 내가 이렇게 비비고 하는 이유가 약이 흡수되도록. 왜냐면 이 모발 안쪽까지 수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분이 들어가야 수분하고 이 환원제가 들어가야 이제 마디마디가 끊겨가지고 이제 그게 연화거든요. 환원이 됐다는 거거든요. 펌이 자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게 연화됐다, 환원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롱을 돌리든지 그 다음에 열펌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놓고 중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경화됐다는 거는 딱딱하게 안쪽에 있는 모든 이게 그 모발이래잖아요. 그 안쪽에 지금 수분이란 수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직을 많이 했던 모발이 컬이 안 걸려요 하는 이유가 안쪽에 이제 머리가 완전히 다 말라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모도 똑같아요. 연모가 왜 똑같냐면 맨날 염색하고 린스도 안 하고 에센스도 안 하기 때문에 이 모발 자체 수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발들은 경화모라 그러지. 경화모.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수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려운 머리가 아니고 약이 들어가기 힘든 모발이구나. 그래서 비비거나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연화법을 쓰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주에 할 거 이제 샴푸실에서 조물조물 하는 그 담수 안에서 하는 것만 다 하면은 안 나오는 머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안에 담수할 때 몇 번 이제 액상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뭐냐면 해나 모발들. 머리 말고는 내가 말한 매직 머리는 잘 나와요. 탈색 머리는 이미 마디가 끊어지기 때문에 곱슬한 외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굵은 컬을 하려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그건 됐고. 그러니까 그 매직 모발들은 약이 흡수가 안 되고 발라만 나온 상태에서 연화를 보십니까 혹시? 열 처리하거나 약을 발라놓고 안 비비면 안 나와요. 그런 걸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배우셔야 돼. 안 비비면은 매직 햄머리는 끝에 발라놓고 그냥 나누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오래된 왜 어떤 분들은 자꾸 빗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빗질이 비비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입니다. 어떨 때는 끝이 그렇게 저기 세팅을 많이 해왔잖아요. 끝에는 몇 번을 한 거잖아. 끝이 뻗었죠. 뻗어가 있더라고. 그게 연화가 이제 흡수가 안 돼서 그래요. 똑같은 약을 손상된 머리가 더 나와야 되지, 더 잘 나와야 되잖아. 우리 이론상으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내가 경화된 머리는 수분이 빠졌다란 말이 이해가 되죠. 빠졌기 때문에 약이 똑같이 발라놨는데 딱 발라놨어. 그럼 제일 끝부분
꼬리파리 수분이 빨리 왜 단면이니까 잘라진 머리니까 이게 제일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머리 붙어 있는 머리면 연하를 똑같이 발랐어. 분명히 많이 했으니까 제일 손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약을 제일 순한 거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꼭 약은 그렇게 발라야 됩니다. 바르는데 흡수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는 우리가 조물조물하거나 열을 살짝 가동을 시켜줘. 열을 해주면 약간 머리가 부풀어요. 그러니까 열을 이제 오랜 열을 하지 말고 드라이 열로 해가지고 가동만 시켜주는 걸 도와줘야 돼. 그래 흡수가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게 안 나와서 그럼 약을 너무 순한 거 썼나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순한 거 썼나가 아니고. 그래서 예, 그래 생각할 것 예, 같아요. 예. 순하게 썼나가 아니고 흡수가 되는 거를 안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 주는 아드님하고 같이 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요 정도 또 궁금한 거 적어 오세요. 예, 지금부터 예. 적어 오시고 하나하나 다 적어 오시면 다시 풀어 드릴 테니까 오늘 와인딩 연습하는 거 네, 시작할게요.